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저희 집 2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동생 집에서 좀 찍고 있습니다. 화면 크고 좋죠? 합격 노트는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카페,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합격 노트 34페이지, 좌측 하단에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 거기 이제 박스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제도의 취지인데 이런 거예요. 매도인과 중개계약 체결하고 매수인과 중개계약 체결하고 양쪽으로 중개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중개에서 매매계약 체결이 됐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개완성 이렇게 불러요. 개공이 중개에서 매매계약 체결되면 중개완성. 매매계약서 썼다. 중개완성된 거예요. 개공 입장에서는 하는 일이 끝난 거야. 그래서 중개완성. 그런데 매도인 매수인은 완성된 게 없어. 계약서만 달랑 쓴 거예요. 이제 시작이죠. 중도금 들어가야죠. 잔금 들어가야지. 또 매도인은 등기 관련 서류 넘겨줘야지. 자, 매수인이 입장이 불리해요. 돈을 먼저 주니까. 돈을 먼저 주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불리하다. 중고딩나라 아시나? 거기서 물건 사보시면요. 물건 파는 사람이 입금 확인되면 물건 보내줘요. 돈 보냈어. 근데 물건을 안 보내요? 그럼 사기당하는 거지. 저 2번 당했어.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안 보내. 2번이나. 그래서 이제 그거 끊고선 당근마켓으로 갈아탔어. 당근마켓. 자, 다시 돌아와서 매수인이 돈을 먼저 주니까 불리하다. 계약금 줬죠? 중도금 선이행 먼저 줘요. 잔금 동시이행. 근데 실상 먼저 줘야 돼. 돈을. 자, 돈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건을 받고 그러면 괜찮은데 물건 받기 전에 돈만 들어간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은 어떻게 하면 돼? 받은 건 없어요. 돈만 줬어. 계약은 해제가 됐어. 1번 가서 매도인 머리끄댕이 잡는다. 그냥 화딱지 나니까. 2번 돌려받는다. 2번 돌려받는다. 돌려받으면 되죠.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1번도 땡기잖아. 가서 얘 머리끄댕이 확 잡고 싶잖아. 그냥 확. 근데 이제 그거는 쌍팔년도고. 자, 개공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이름으로 은행에 넣어놓을게. 가서 막 푸닥거리하고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그래서 개공이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매도인이 물건을 주면 개공이 돈을 주면 되고, 그리고 그 전에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개공이 보관하고 있다가 개공이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매도인이 직접 돌려주는 것보다 개공이 돌려주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이니까 이 제도가 있는 거다. 제목을 다시 보세요.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 계약이 해제가 되고 반환, 돌려받을 때 쉽게 돌려받고자 이 제도가 있다. 매도인이 직접 주는 것보다 제3자인 개공이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면 훨씬 더 쉬워 보이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자, 근데 한 문제가 나오면 이게 올해 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여지없어. 지금까지 한 문제가 나오면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계공명의, 예치명의자, 은행, 예치기관. 자, 계공명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치명의자가 이렇게나 많아. 은행도 되고요. 보험회사, 신탁업자, 최신관서, 우체국이에요. 공제사업자는 공제사업이 보험사업이고 협회가 하는 보험사업이에요. 그래서 공제사업자는 협회, 공인중개사협회, 그리고 전문회사, 이런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름으로 은행, 최신관서, 그리고 공제사업자, 보험회사 같은 역할을 해요. 공제사업이 보험사업이니까. 그리고 신탁업자 이런 데 넣어놓으면 되는 거야. 예치명의자 이런 사람들 이름으로 예치기관 여기다가 보관하면 된다. 따로따로 누가 더 잘 외우나. 단순암기. 그래서 일단 해보면 예치명의자 이렇게 해요. 계공, 은행, 보험, 신탁, 최신, 공제, 전문회사, 중고차는 엔카. 엔카 광고할 때 나오고 했었는데 제가 먼저 만들었어. 제가 먼저 했어. 엔카가 따라한 거야.
개공, 은행, 보험, 신탁, 최신, 공제, 전문 회사. 근데 분위기가 처져, 분위기가. 그래서 분위기 살려야 돼요.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박수 최고지 뭐.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은공제보신 은행, 공제사업자, 최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짝짝짝짝짝. 은공제보신 대한민국. 거기서 따온 거죠. 이어서 해볼게요. 개공, 은행, 보험, 신탁, 최신, 공제, 전문 회사, 짝짝짝짝짝, 은공제보신. 근데 이거 왜 한 거야? 그냥 한 거야. 외워보려고요. 외워보려고. 뭔가 해보면 좀 더 기억이 나잖아. 근데 위에 거보다 밑에 게 훨씬 더 기억이 잘 나요. 예치기관,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예치기관이. 짝짝짝짝짝 은공제보신. 얘는 내년 시험 끝나도 아마 기억나실 거야.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만 외우세요. 은공제보신. 은공제보신에다가 개공 전문회사 추가하면 예치 명의자가 돼요. 그러면 한 가지만 잘 기억해도 된다. 짝짝짝짝짝 짝짝짝짝짝 은공제보신. 외워보자. 그 다음에 이제 34페이지 좌측 하단에 목적이 있는데 거래 안전 보장 위해서, 그러니까 계약 해제되고 돈을 안 떼기 위해서, 거래 안전 보장 위해서 개공이 예치 권고할 수 있다. 권고제도. 서로 간의 의무가 아니다. 개공이 권고할 수 있는 거고, 또 거래 당사자가 거절해도 돼요. 서로 간의 의무 아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34페이지 우측 상단에 예치 기간 언제까지냐면 거래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거래계약 체결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 완료될 때까지. 왜냐면 계약 체결은 이미 된 거예요. 매매나 임대차 계약 체결이 이미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들어가는 이행 문제라고요. 이 제도는 임대차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나 임대차 체결되고 그 다음에 돈 들어가는 거 이행 문제다. 이행 완료될 때까지. 계약 체결될 때까지 X. 계약 체결은 이미 됐으니까 돈 들어가는 이행 문제다. 이행 문제. 다음 3번 예치명의자, 4번 예치기간 해서 그 밑에 있는 개공, 은행, 보험, 신탁, 최신, 공제, 전문 회사, 짝짝짝짝짝 은공제보신. 몇 번 하다 보니까 또 잘 되잖아요. 이거를 1년 내내 해보세요. 그냥 입에 붙어. 그 다음 5번 사전 수령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서 키워드 2가지만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얘는 좀 어려워 내용이. 자, 매도인, 임대인이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매수인,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차에서도 이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매도인, 임대인이 돈 받을 권리가 있죠. 매도인은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임대인은 빌려준 사람이니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매도인, 임대인이다. 매수인, 임차인은 돈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매도인, 임대인, 돈 받을 권리가 있는 매도인, 임대인이 돈을 미리 받겠대. 그러니까 등기 관련 서류, 물건 주기 전에 미리 받겠대. 그러려면 보증서, 돈 준다는 내용이 보증서를 누구에게?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 예치 기관이 아니라 예치 명의자에게, 보관하고 있는 사람, 예치 명의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고 사전 수령할 수 있다. 누가? 매도인, 임대인이. 매도인, 임대인이 등기 관련 서류, 물건 주기 전에 미리 받겠다. 돈을 미리. 근데 보증서가 필요하다. 보증서는 돈 준다는 내용이 보증서. 그 보증서를 누구에게? 예치 명의자에게. 그래서 키워드만 매도인, 임대인 키워드, 예치 명의자가 키워드. 이거 매수인, 임차인 그러면 X, 예치 기관 그러면 X. 그 2가지 키워드만 잘 보시는 거다. 그리고 이제 6번. 개공이 예치 명의자인 경우가 중요하죠. 우리는 개공 관련된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화면 계속 보시면 개공 명의일 때 분리 관리하래요. 자기가 원래 쓰던 통장에 쓱 넣어놓는 건 안 되는 거야. 분리관리, 통장 따로 만들고 인출 제한, 동의 없이 인출할 수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막 뺐으면 안 되죠. 동의 없이 인출 불가. 그 다음 별도로 보험 들어야 돼요. 개공 명의일 때 뭐 은행 명의다 그럴 때 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 개공 명의로 할 때 보험 들 것. 근데 보험 금액은 예치한 금액만큼. 10억을 예치했대요. 10억만큼 보험 드는 거야. 개인 2억, 법인 4억은 중개업 할 때 들은 보험이고,
중개업할 때 드는 보험 말고 별도의 보험을 또 드는 거다. 금액은 예치한 금액만큼. 예. 그리고 필요한 사항 약정도 해야 되고. 이 네 가지가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분리관리 하이한다. 동의 없이 인출해선 안 된다. 별도 보험 들어야 한다. 필요한 사항 약정 하이한다. 네 가지는 의무. 근데 5번 비용 청구는 의무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한 지문 나오면 비용 청구 상대방이 나와요. 상식적으로 돈을 맡긴 사람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누가 맡겼는데? 매수인 임차인. 매수인 임차인이 취득 의뢰인. 매수인 임차인. 돈 떼일까봐 돈 맡긴 거잖아요. 돈 맡긴 사람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 임차인에게. 그럼 질문. 전세에서는 그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전세에서는? 전세금을 누가 맡긴 거야? 전세권자. 전세권자가 전세금 맡긴 거죠. 전세권 설정자는 집주인이잖아.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맡긴 거잖아. 개공에게. 그러니까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자가 취득의뢰인이에요. 매수인, 임차인, 전세에서는 전세권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돈을 맡긴 사람에게. 됐나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제가 한 문제가 나오면 아까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그래서 개공, 은행, 보험, 신탁, 재신, 공제, 전문, 회사, 짝짝짝짝짝, 은공, 채보신 그거 외우시고, 그리고 한 지문 나오면 비용 청구의 상대방, 돈을 맡긴 사람, 매수인, 임차인, 전세라면 전세권자, 돈 맡긴 사람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합격 노트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 좌측 상단에 중개보수 두 문제가 나와요.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올해 나왔고 내년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알아두기를 보시면 일단 단계를 구분했던 거 우리 중개계약과 거래계약 다르다. 중개계약은 시작 단계, 거래계약은 마무리 단계. 이게 중개 완성이잖아요. 거래계약 체결되는 게. 중개 완성,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작 단계, 마무리 단계. 말은 비슷하지만 완전 다르다. 그래서 이제 소공이 시작 단계 중개계약은 관여가 안 된다 그랬어요. 중개 의뢰받아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중개 의뢰인을 데리고 개공에게 가는 거죠. 제가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근데 이제 마무리 단계 거래계약 이거는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도 있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도 하고 관여가 된다고요. 소공은 시작 단계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이런 시작 단계는 관여가 안 된다. 근데 마무리 단계, 거래계약 관여가 된다. 소공 때문에 단계를 구분하고 그리고 표준서식이 법정서식, 법으로 정한 서식이에요. 중개계약, 자 시작 단계에는 있어.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있다 그랬죠.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표준서식이 있어. 우리가 시작 단계에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뭐 물건 내놓고 중개 의뢰하면서 뭐 작성하는 거 없어요 실제로. 근데 서식은 있어. 근데 거래계약서 없다고 표준서식이.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가 거래계약서 여러분 본 적도 있잖아요. 중개사무소 서랍 열면 잔뜩 쌓였어. 근데 그거는 표준서식이 아니다. 여러분이 본 거는 그냥 협회가 임의로 만든 거지 표준서식이 아니다. 거래계약서는 제발 표준서식이 없다. 실제로 우리가 작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서식인데도 표준서식이 없다. 제발 없다. 시작 단계 일반 중개계약서 그런 건 작성하지도 않는데 표준서식이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개보수 청구권이 중개계약 체결하면 시작 단계에서 발생은 해요.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이 중개 의뢰를 한 거야. 토지 파는 것 좀 도와줘. 그렇게 할게. 그래서 중개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발생한다고. 그럼 이제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했으니까 달라고 해요. 야, 돈 내놔. 줘요? 안 주지. 그럼 뭘 줘? 쌍욕 줘, 쌍욕. 쌍욕 날라와. 뭔가 하고 달라 그래야지. 바로 달라 그러는 게 어딨어. 그래서 중개 완성시키고 거래계약 체결시키고 나서 행사하라고요. 발생은 이미 했지만 시작 단계 중개계약 체결하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바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시키고 거래계약 체결시키고 나서 행사한다. 그래서 중개 완성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지 조건부 채권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중개 완성은 장래 발생할 게 좀 불확실하니까 조건이야. 그래서 정지 조건부 채권 이렇게 부르고 그런 내용이 알아두기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거기 알아두기 그 박스에서 마지막 줄에 굵은색에 밑줄 그어놓은 거 명시적인 보수 약정 없어도 개공은 보수받을 수 있다. 개공은 상인.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이 중개 의뢰만 했고 돈 얘기 안 했어. 돈 준다는 말 안 했어요. 그래도 주라고. 개공, 상인. 상인에게 의뢰하면서 야 이거 공짜겠는데 이런 사람 없잖아. 전문가에게 의뢰하면서. 그죠? 그래서 개공은 상인, 전문가니까 명시적인 보수 약정 없어도 보수받을 수 있다. 그렇게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소멸은 개공이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귀책 사유, 잘못, 개공 잘못으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는 한 글자로 꽝 난 거. 개공 잘못으로 꽝, 그때는 소멸, 못 받아요. 자, 거기 예, 첫 번째 예, 두 번째 예. 화면 보세요. 매수인 이행지체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제때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해제가 됐어. 누구 잘못? 매수인 잘못. 중개보수 못 받나요? 아니요, 받을 수 있죠. 개공 잘못이 아니라 매수인 잘못이니까 중개보수 받을 수 없다. 틀렸다고. 개공 잘못으로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지금 매수인 잘못이잖아. 밑에 거는요? 개공이 금지 행위를 했어요. 중개사고를 친 거야. 근데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됐대. 그래도 사고를 쳤으니까 못 받는 건가요? 아니요, 받을 수 있다고요. 계약이 꽝이 안 났잖아. 정상적으로 유지는 됐잖아. 그러니까 앞뒤로 다 나와야 돼. 앞뒤로. 개공이 고의 또는 과실, 귀책 사유, 잘못으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그랬을 때 소멸 못 받는다. 위에 거는 매수인 잘못이니까 받을 수 있고요. 밑에 거는 개공이 잘못을 했지만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됐으니까 꽝이 안 났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얘에서 세 번째는 이거예요. 세 번째는 판례인데 최근에 문제가 나왔죠. 중개 완성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거래계약 체결이 안 된 거야. 그러면 중개보수를 안 주는 거예요. 중개 완성이 안 되면. 근데 주기로 했대. 그래도 야 너 너무 고생하니까 내가 그래도 챙겨줄게. 그래도 주기로 한 거야. 그러면 주는 거예요. 원칙은 중개 완성 안 되면 안 주는 건데 그래도 주기로 했으면 주는 거다. 근데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됐을 때 그때 받는 중개보수 그 한도 내에서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가 적용돼서 중개보수 한도 내에서 주는 거다. 됐나요? 정리해보면 중개 완성이 안 됐다. 그러면 안 주는 거다. 근데 주기로 했으면 줘라. 근데 많이 주면 안 되고 중개보수 한도 내에서 딱 줘라. 그렇게. 얘도 판례니까 다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 청구의 상대방은 중개 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 거예요. 매도인 받고 매수인 받는다고 이렇게 각각. 임대차면 임대인, 임차인. 그러니까 2명 받으면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에 얘가 틀린 이유가 산출된 중개보수를 균분하여 받는다는 나누기 2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2명 받으면 곱하기 2를 한다고. 각각 받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한도는 일방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매도인 쪽 받은 거 한도 초과. 그러면 초과 보수가 되는 거죠. 한도는 일방으로. 매도인, 매수인 받은 걸 더해서 한도 초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도는 일방으로. 그러니까 매도인 쪽 많이 받고 매수인 쪽 많이 받으면 금지행위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한도는 일방이니까. 그 내용. 그 다음 3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해요. 근데 약정이 없으면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이.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근데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약정이 없을 때 그렇다는 거야. 약정이 없을 때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리고 밑에 CF. CF는 소문자로 써야 돼. 이거 대문자로 쓰면 광고야. 소문자 CF 비교. 이 합격 노트에 은근히 영어가 많아. CF 비교.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언제 주는 거냐면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얘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중개보수 지급식인지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지급식인지 나중에 나오거든요. 경매 관련 일 할 때 그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으니까 따로따로예요. 중개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둘 다 잘 나오니까. 항상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
비교해라, 비교. 그 다음, 이제 35페이지 우측 상단에 규제의 강도. 규제의 강도. 화면을 보세요. 정부가 규제를 할 때 정부가 어느 걸 더 강하게 규제를 할 것인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눠요. 토지, 건축물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에요. 주택, 주택 외. 주택 외는 여기에 토지, 상가, 공장 다 들어가는 거야.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거. 그러면 주택을 더 강하게 규제를 하겠죠. 의식주 꼭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다 주택 관련된 거잖아. 주택에 더 강한 규제를 하니까. 그래서 주택에 뭐가 있냐면 조례가 있어요. 조례는 그냥 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법. 법으로 규제한다는 거야. 주택이 규제가 세니까 법으로 규제하겠다. 주택 외는 조례가 없어.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거 주택 외인데 조례. 그럼 바로 X. 주택 외는 조례가 보이면 안 돼요. 주택 외는 조례가 없다고. 주택일 때는 조례가 있는 거고 주택 외는 조례가 없다. 이렇게. 자. 또 주택은 임대차 등에 이제 전세가 들어가죠. 임대차 등 그리고 매매교환 세분화가 돼 있어요. 주택은. 상가는 안 그래. 주택은 세분화가 돼 있다. 규제가 세서. 세분화가 돼 있다는 건 세밀하게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규제가 세니까. 그래서 주택 임대차가 규제가 더 세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 자, 누구를 규제하는 거냐면 개공. 개공이 규제를 받으니까 중개보수를 덜 받는 거야. 덜 받는다고 덜. 주택 매매교환보다 주택 임대차가 서민들이니까 중개보수를 많이 못 받게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가 중개보수를 조금 덜 받아. 규제가 들어오니까. 규제가 없으면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규제를 하니까 조금 받는 거지. 그래서 주택 임대차는 요율이 0.1%씩 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는 요율을 외울 필요가 없어. 0.1%씩 낮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주택 매매 교환이 0.5%면 주택 임대차는 0.4%, 0.1%씩 낮게 돼 있다. 규제가 세서 중개보수를 덜 받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 할만해. 이제 거기 있는 표 35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표 이거. 이 표를 외울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문제예요. 자, 2년 연속 이 표가 안 나왔어. 올해 안 나왔어요? 작년부터 이 표로 바뀐 거예요. 이 표로. 근데 작년에 안 나왔고 올해 안 나왔고 2년 연속. 그러니까 내년에가 이제 3년째. 혹시 몰라. 혹시. 그래서 다 외우긴 힘드니까 이렇게 세 칸만 외우자. 일단 주택 임대차는 외울 필요 없어요. 0.1%씩 낮게 돼 있으니까 요 세 칸만. 세 칸. 왜냐면 요 셋 중 하나에 걸릴 확률이 제일 높아요. 보통 5억 아니면 10억. 이거 제일 만만하지. 5억, 10억이. 그러니까 요 세 칸을.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 2억 이상 9억 원 미만, 9억 이상 10억 미만. 그러면 1천분의 5가 0.5%예요. 1천분의 4가 0.4%, 얘가 0.5%죠. 그러니까. 그리고 80만 원은 한도액인데 한도액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0.5%죠. 곱했을 때 90만 원이 나오면 80만 원까지만. 만약에 요율을 곱했을 때 70만 원 나오면 그냥 70만 원. 내가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어가면 한도액까지. 한도액 안쪽이면 그거. 한도액이 없는 거는 요율 곱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 한도액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워요. 529, 5458, 529, 5458. 자, 우리가 또 뭐를 잘 외우냐면 최근은 좀 아니지만 전화번호를 잘 외우시더라고. 대리운전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529에 5458 중개보수 529에 5458. 그래도 또 어떤 분은 또 저 찾아와서 선생님 이거 전화번호인데 앞뒤가 똑같지 않잖아요 막 그러고 있어. 음을 기억하라고. 음을. 529에 5458 중개보수 529에 5458. 다시 가서 보세요. 529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
2억 이상 9억 미만, 9억 이상 10억 미만. 529 5458. 529 5458. 요거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529에 5458 중개보수 529에 5458. 그리고 주의사항. 술 드시고 여기에 전화하지 말 것. 술 드시면 이게 기억이 난대 또. 그래서 여기다가 대리 불러도 대리기사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이 번호 개설해서 대리운전 사업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어. 망하겠죠? 네. 유튜브나 하자.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 거기 표 위에 보시면 4번 중개보수 요율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이 되어 있는 거. 자, 주택일 때는 두 가지가 맞는 표현이에요. 요거까지도 알고 계셔야 돼. 자, 아까 조례가 있었죠? 이 1번은 너무 많이 나왔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다. 맞는 거. 주택일 때 조례. 이거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번도 맞는 건데요. 주택일 때 표가 있다고요. 아까 표 529에 5458 그 표가 별표야. 표가 있잖아요. 주택일 때 표가 있고 그리고 조례도 있죠. 주택일 때 조례가 있는 게 이상하면 안 돼. 당연해야지. 너무 자연스러워야지. 아, 주택일 때 조례가 있구나. 근데 표가 있다고. 아까 529에 5458 그 표. 주택일 때 표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럼 조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협의까지 있어요. 협의까지. 그 조례로 정하는 그 요율 내에서 협의할 수 있어. 협의. 올해 계산 문제가 나왔었죠. 협의하는 거. 그거. 그래서 주택일 때도 협의가 있다라는 거. 원래 이 협의는 상가에 있는 표현인데 주택에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일 때 표도 있구나. 529에 5458 그 표도 있었죠. 그리고 조례. 주택이니까 당연히 조례 있죠. 그리고 협의까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외워요. 주택표조 합. 협은 좀 이상하잖아. 합의, 협의 같은 말이니까 주택표조합. 주택일 때 뭐도 있다? 표도 있다. 뭐도 있다? 조례도 있다. 그리고 협의, 합의도 있다. 주택표조합. 얘도 맞는 말이다.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다. 1번은 워낙 많이 나왔고 2번은 아직 안 나왔어. 2번은 작년에 신설된 표현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좀 길어서 안 나왔나? 근데 나올만 해요. 충분히 어렵게 나오면. 주택일 때 표도 있고 그리고 조례도 있고 협의, 합의도 있다. 그렇게 이 두 가지가 맞는 표현.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 만약에 나 529에 5458 나 그거 못 외우겠어. 그러면 살짝 일단 놓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자. 두 가지를. 다 기억하면 좋지만 좀 힘드시면 표보다는 얘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런지 중요도가. 됐고. 그다음 36페이지 좌측 상단에 주택 외까지 해볼게요. 주택 외는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주택 외도 주거용 오피스텔과 그 밖의 주택 외로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을 보셔야 돼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빼고 나머지들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가, 토지 다 일로 가는 거야. 그 밖의 주택 외로. 자, 주거용 오피스텔 뭘 보라고요? 면적.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요. 물론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그런 거 다 있어야 되지만 그거 갖고 문제 내긴 좀 그렇지. 제가 모의고사에 뭐 냈다가 욕 먹었냐면 화장실에 보니까 수세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푸세식으로 한번 바꿨다가 욕을 뒤지게 먹었네. 냄새나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뭐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우린 면적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물론 당연히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돼. 그럼 이제 주택인가요? 아니에요. 얘도 주택 외야. 주택이 아니라. 그래서 주택 외인데 주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자? 세분화시키자. 주택처럼. 그래서 임대차 등 매매교환. 임대차 등이 규제가 세죠. 그래서 0.4%, 0.5%. 임대차가 0.1%씩 낮게 돼 있잖아.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세분화를 시키자. 이제 여기서 질문.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주택이 아니잖아.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외라고요. 주택 외. 주택 외는 조례 보이면 바로 X. 조례 없다고. 세분화만 시킨 거예요, 세분화만.
그래서 조례가 없으니까 이 요율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외우기가 쉽네? 주거용 오피스텔 몇 프로? 0.5%. 오피스텔 0.5%. 외운 거 아니야? 오피스텔 0.5%. 임대차는 0.4%. 외워야 된다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 오피스텔 0.5%. 임대차는 0.4%. 조례는 없다. 자, 이제 그 밖의 주택 외에 주로 이제 상가가 나오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도 그 밖의 주택 외에요. 그냥 상가로 취급하면 돼. 질문.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면 뭘로 가는 거야?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초과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밖의 주택 외에 상가처럼 취급하면 된다. 얘는 세분화가 안 돼 있어요. 그냥 0.9% 이내에서 협의를 정한다고요. 아까 제가 상가는 협의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주택도 협의가 들어갔으니까 주택표 조합 그 표현도 외우고 있으라 그랬죠. 주택일 때 표도 있고 조례도 있고 합의 같은 말. 상가는 요율이 세잖아요. 0.9%. 그러니까 협의에서 덜 받을 수 있다고. 깎아줄 수 있다는 얘기야. 협의가. 근데 이 협의라는 표현이 아까 주택도 들어갔으니까 주의하자. 주택표 조합 그거. 됐고 조례 있나요? 없죠. 조례 없어. 그래서 역시 이 요율도 0.9%도 외우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상가 매매 0.9%, 상가 매매, 상가 임대차는 몇 프로? 0.9%. 세분화가 안 돼 있다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분화는 되어 있잖아. 오피스텔 0.5%, 임대차 0.4%. 상가는 아예 그런 세분화가 안 돼 있다고요. 그냥 0.9%. 매매건 임대차건. 그렇게 됐고. 자, 다시 36페이지 좌측 상단에 동그라미 2번. 주거용 오피스텔 아까 면적 보시라 그랬죠? 85제곱미터 이하고 부엌, 화장실, 목욕 시설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피스텔 0.5%, 임대차 0.4%, 조례는 없다. 요율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3번이 그 밖의 주택의 상가, 토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오피스텔. 얘네들은 0.9%, 세분화가 안 돼 있다. 상가, 매매 0.9%, 상가 임대차 0.9%. 그래서 0.9% 이내에서 협의해서 내가 깎아줄 수 있다. 조례는 없고 하여간 주택 외는 조례가 없다. 그리고 4번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게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주택 외에 대해서는 개공 본인이 요율을 정하래. 예를 들어서 0.9% 이내에서 상가면 0.9%잖아요. 나는 0.5%만 받을 거야. 그래서 명시를 하는 거야. 0.5%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정한 것보다 많이 받으면 초과 보수가 돼요. 다 개공들이 0.9% 적어놓고 덜 받아. 괜히 0.5% 적어놨다가 0.6% 받으면 초과 보수가 되니까 0.9% 적어놓고 덜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주택 외는 자기가 요율을 정해서 명시하게 돼 있다. 뭐만? 주택 외만. 주택은 이런 거 없다. 주택은 이런 게 없어요. 주택 외만 자기가 요율을 정해서 명시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다. 됐나요? 됐다고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우리 집이 아니라고 지금 동생네 집이라고. 송빠.